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2일입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투자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최근에 주도주 그리고 메타버스 NFT 이런 얘기들, 어제는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골라내는 그런 시각, 그런 분석들에 대해서 좀 이론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투자에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의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 이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오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장이 정말 하락장으로, 즉 베어마켓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시장의 주도주는 계속 추세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지금처럼 2차전지 소재에서 게임, 엔터 이런 쪽으로 주도주의 확산이 일어나면서 시장을 받치는 역할, 즉 지수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더라도 주도주가 확산되는 그런 국면에서 오히려 주식 투자는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그런 투자의 발상이 되게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마감과 함께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 어땠습니까? 미국장이 또다시 또 사상 최고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약간 일부 누르는 모습 보였지만 사명을 메타로 변경한 페이스북도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제일 가장 핫한 것이 뭡니까? 워렌 버핏보다 자산이 3배 이상 늘었다, 이런 소식으로 지금 언론에 그쵸 도배되고 있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1200슬라 1200불이 넘었습니다. 밤사이 또 8%가 급등을 했고요. 이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도 편입이 됐잖아요. 나스닥에도 다우 지수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나스닥과 S&P 500을 거의 고공행진을 만드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엔 역시 전기차 소재나 전기차 셀 업체들이 결국에는 주도업 중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시간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올해 전기차 소재 업종을 봤었을 때는, 그리고 작년에 전기차 셀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을 봤었을 땐 사실 테슬라 못지않은 상승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동일 시간대에서 타임 어떤 시계열 측면에서 동일한 그런 어떤 상승률을 보이면 얼마나 투자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투자는. 그래서 인내력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지만 운과 타이밍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K반도체, 투심, 부활, 코스피 강세 7만전자 회복, 이렇게 제목을 깔아봤는데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거래대금이 코스닥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0조 원 아래였는데요. 오늘도 그래도 기간의 프로그램과 다행인 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대형주가 갈 수 있는 장세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 넘게 올랐고요.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20개 종목을 코스피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2.2%, 그죠? 시가총액 12 종목 중에서 가장 강했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외국인의 어떤 바스켓 매수와 기관의 금융투자 베이시스, 선물과 현물에 의한 차익 거래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많이 좋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를 3,200억 사줬고요. 어제와 또 반대되는 모습이죠. 코스닥도 또 1,500억이나 사줬습니다. 개인의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고, 이게 손절 물량이다, 차익 실현 물량이다,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들어온 개인 수급이 오늘 나갔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는 당연히 손절 매일 거고, 일부는 차익 실현, 단기적으로 또 2,900선에서 산 물량들, 아니면 예전에 산 물량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분들이 손실을 봤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간의 금융투자 물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이시스, 호주에 의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 물량은 언제든지 다시 베이시스 악화, 즉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많이 사줬기 때문인데,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의해서 다시 기간 물량을 나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시장은 좀 전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결국 상승 견인을 한 장세였고요. 역시 선물 매수에 따른 금융투자 차익 거래가 대형주를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가 왜 올랐을까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점을 경신했지만 반도체 어제 수출 지표가 발표했었잖아요. 1일날 매월 1일날 발표하는데 이 수출 지표가 좋았다는 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6개월 주가가 특히 반도체 업황이 선행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가 이제 내년도 한 하반기부터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좀 매집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수급. 역시 하루 만에 외국인 수급을 보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반도체의 온기가 최근 들어서 확실히 돈다는 거는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 3대 지수, S&P 500, 다우 산업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이게 있을 텐데 대부분은 아시는 지수와 다르게 너셀 2000 지수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가치주랑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중소형, 우리나라 치면은 코스닥 시장 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코스닥의 스몰캡 이런 소형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0개 종목이죠. 그죠? 시가총액이 좀 낮은 연중 고점을 올랐습니다. 몇 개월 동안 사실 박스권에 계속 있었어요. 2,000선과 뭐 2,300선에서 계속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 러셀 지수마저도 이제 넘어가려는, 즉 경제적의 리오프닝과 인플레이션 상황, 이런 부분이 시장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보다 소기업의 중소기업에 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그런 현상이 이런 너셀 지수도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역시 코스닥이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는 게 보이기는 있지만 코스닥이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측면에서도 오히려 성장주지만 코스닥이 지금 레벨업 되는, 즉 시장의 판이 바뀌었다. 그쵸? 최근에 메타버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장주도 2차전지부터 해가지고 헬스케어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기재부 차관께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2조 6천억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연말 전에 또 이거에 대한 관련된 어떤 그런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재정 정책을 또 보여줄 것이다. 역시 시장에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정부에서 바치는 것에 반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상당히 이런 부분은 정말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특징주 중에서 넵튠,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죠. 그죠? 카카오의 손자회사입니다. SKT가 메타버스 협업을 통한 동사의 지분 투자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급등 마감을 했고요. 역시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확장을 하고 있다. 일부 게임주는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나와서 조정을 받았지만 전혀 뭐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반도체 얘기했는데요. 올해 3분기 글로벌 반도체 매출 규모가 1448억 달러, 미국은 장비주도 워낙 좋았고요. 그죠? 밤사이 빅테크는 떨어졌어도 반도체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주, 그래픽 카드,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 업황이 되게 디램 업황이 안 좋다고 계속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이 매출 규모가 줄지 않았다는 거, 여기에 초점을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제 뷰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샀다 팔았다 계속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들의 대체 속내는 뭘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갈피를 못 잡고는 있죠. 환율적인 부분도 원화가 강세됐다 또 1170원 내려갔더니 또 1170원 올라가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계속 박스에서 못 오르는 이유인데 문제는 결국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확실하게 턴하는 것을 보여주면 코스피도 분명히 지금 이익 증감률이 3분기부터 좀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분명히 갈 수 있다는 거, 그 역할은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열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시장 우리나라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메타버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뭐 가상화폐, 블록체인, 이런 쪽 차별화 시장이 계속 되고 있죠. 지수는 계속 오늘은 좀 올랐지만 계속 최근에 지수만 봤을 때, 그리고 어제 장만 봤을 때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지만 결국에는 주도 업종이 이쪽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월 4일 한국 시각으로 이번 주죠. FOMC에 드디어 테이퍼링 자산 매입 긴축이 나올 거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결국엔 이 테이퍼링 시그널과 함께 시장에서 나올 텐데요.
이걸 나오면 조정 나온다 이런 뉴스들 오히려 해먹은 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장기적으로 긍정적 자산 매입을 줄이고 긴축을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 경기가 재개되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거. 지금 물론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일부 좀 노이즈는 있지만 이 부분도 어제 옐런 의장이 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중국과의 어떤 무역 관세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줄인다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경제가 정상화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자산 매입 줄이는 거지, 그쵸? 이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특징주 중에 세미시스코라고 있는데요. 기업 15%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500억 정도의 스몰캡인데 이 회사가 에디슨 모터스 주식회사에 그쵸? 지분을 매입했는데 취득 목적은 전기차 사업 확장이에요. 전기차 사업 확장. 오늘 또 롯데정보통신인가요? 또 전기차 이제 충전 관련 전기차 충전은 원익PN이랑 이제 코넥스 시장에 시그넷 EV라는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 롯데정보통신도 이런 부분을 확장하면서 결국 어제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확장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게 M&A는 아니지만 공시잖아요. 공시. 그쵸? 지분을 매입한 거. 이런 걸로 인해서 기업이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확장이 일어난다면 오늘 같은 급등, 단기적인 급등일 수 있겠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어느 기업들이 계속 좋아지는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갖다 붙여봤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연일 최고가 경신 뉴스에선 계속 팔아야 된다. 뭐 외국계 증권사들 불안하다 이런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데이터 소스가 그쵸? 여기 뭐 리치몬드 웨스 매니저먼트 통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2009년 금융위기부터 지금 9월까지 미국의 S&P 500 지수를 갖다 낸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전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쵸? 뭐 미국 시장이 20% 떨어졌을 때, 그리고 유럽 시장 소버린 그 채권 위기, 그리고 테이퍼 텐트 이게 2013년에 미국 그 금리 인상할 때, 그러니까 아니 자산 매입 줄일 때, 그쵸? 뭐 여기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미국 정부 셧다운 뭐 계속 있죠. 그리고 작년에 보면은 역시 코로나고 최근에 뭐 델타 바이러스, 그리고 중국의 에버그란드, 헝다 부채 이런 것들 다 중간중간 조정 국면이 있었지만, 그쵸? 결국에는 팔아야 되는 이유를 시장에서 갖다 붙였던 것들 이렇게 다 도식화해서 그린 건데요. 결국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때마다 시장은 결국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미국의 S&P 500 차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좀 레벨업은 했지만 과거 거의 10년 동안 이러지 못했었고요. 다만 안타까웠던 거는 결국 우리나라 산업도 중후장대 업종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성장 업종들 많이 바뀌고 있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2차전지, 그죠? 2차전지, 뭐 전기차, 지금 그리고 게임주들도 결국 NFT랑 엮이면서 비트코인 엮이면서 정말 이제 단순 게임 개발에서 게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 그죠?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시가총액을 다르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부동의 1위 500주를 차지하고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 그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가총액 3위, 4위까지 올라왔다는 거,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질 변화,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코스닥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예전에 헬스케어 업종이 2015년에 한미약품이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많이 해가지고 헬스케어 업종 섹터를 완전히 변화시켰거든요. 그때 물론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한 거를 많이 대부분 반환하면서 주가가 다시 반토막이 고점에서 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약 업종이, 우리나라 헬스케어 업종이 이제는 가능하다, 그쵸?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차전지 소재 업종뿐만 아니라 뭐 게임 업종, 그쵸? 그리고 뭐 일부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당장의 숫자는 안 보이지만 밸류에이션 확장을 보여주고 신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속속히 나온다는 거. 그저께 상장한 엔캠만 하더라도 뭐 공모가 대비 2배 올라서 그쵸? 지금 시세가 거래되고 있는데 전기차 소재 업종이 최근에 LNF, 에코프로비에 뭐 한솔케미칼 이런 것들이 고점에서 조정을 15% 정도 받긴 했지만 이 주도 업종들이 깨진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오른 거 대비 지금 일부 조정을 받았을 뿐이죠. 오늘 아까 세미시스코를 얘기 드렸지만 전기차 주도 업종도 소재 업종도 엔터랑 메타버스 뭐 게임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최근에 메타버스 ETF도 출시가 되고 그죠? 친환경 ETF 이런 것도 출시되면서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갔을 뿐이지 또다시 이런 기업들이 숫자가 확인되고 결국 전기차 침투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테슬라가 저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들의 주 역할이 시장에서 절대 끝났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잡고 홀드하신 분들은 전혀 겁낼 게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격 조정이 만약에 여기서 더 나온다면 충분히 또 이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지금 시장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년도 상당히 좀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할 종목들 그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매출 현황 이런 것들을 아까 데이터로 숫자로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YOY로 상당히 성장을 했고요. 생각보다 디램 업황이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방 투자,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좀 지연되고 좀 보수적인 투자가 고객사들 때문에 나오곤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거, 이거를 좀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상당히 지수는 올랐는데 또 내 종목만 안 올랐네 이러신 분들 있을 텐데요.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제대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